자, 이번에는 방위각과 남북 방위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각에 대한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어떤 기준을 결정을 하고요. 기준 방향으로부터 어떤 측선까지 이르는, 예를 들어서 아까 보신 것처럼 기준을 잡고, 기준으로부터 시계 방향으로 측정한 각을 방향각이라고 부르죠. 그랬죠. 그죠? 이 방향각을, 이 기준을 설정을 할 때, 우리가 북쪽으로 설정하는 경우, 이 방향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위각으로 변신한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어, 지금 북조기 종류들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를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진짜 북쪽을 의미한다 라고 얘기하는 진북 곳이 있습니다. 진북 자오선. 어, 자오선이라는 의미는 여러분들 12간지 아시죠?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술에 해서 우리 이렇게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를 다시라고 얘기를 하죠, 보통. 그다음에 오후 5시부터 다시부터 7시까지 사이를 오시라고 하고요. 그래서 자와 북과 남을 연결하는 선, 이거를 우리가 자오선이라고 칭하죠. 그래서 이 자오선의 존재는 어떤 북쪽을 기준으로 잡느냐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누게 된다. 즉 북쪽이 세 개의 종류가 있더라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진북 자오선이라고 얘기하는 건 지구 표면에서 북극과 남극을 서로 연결한 선이다. 그래서 지리적으로 지리자오선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요. 선체자오선이라는 말도 사용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 우측 하단에 있는 그림을 보면 아시겠지만, 여기서 이렇게 진짜 북쪽 있죠? 어떻게 보면 지구가 자전하고 있는 자전의 축과 일치하는 곳이다라고도 볼 수 있을 거고요. 이거를 진북이라고 얘기합니다. 도북, 도북은 평면 측량에서 사용하는 것은 우리 이렇게 지난 시간 투영을 배웠지만 구면상에서 위치하고 있는 구면상에 위치하고 있는 우리의 살고 있는 이러한 땅의 형태들을요 2차원으로 만들어져 있는 지도의 형태들을 펼치죠. 이거를 투영을 하게 되는데 어떤 지도든 지도상에서 이렇게 지도가 만들어지면 지도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모든 위쪽 방향들은 북쪽을 나타냅니다. 그렇죠? 그래서 도북 거를 지도에서 북쪽이다라고 의미하면서 도북이라고 부릅니다. 그 평면 편향에서 사용하는 평면 직각좌표 체계에서 원점을 통과하는 중앙좌우선. 우리가 뭐 중부 원점, 서부 원점, 동부 원점, 동해 원점 4개의 원점 체계를 갖고 있다고 그랬죠. 그중에서 원점을 지나는 좌우선 같은 경우에는 이 도북이 나타내는 방향성과 진북을 나타내는 방향성이 서로 일치하게 됩니다. 이 중앙좌우선과 나란한 좌우선들을 보통 도북좌우선이라고 부른다. 북쪽이다. 다음에 나침판이 가르치는 북쪽이죠. 나침이 가리키고 있는 북쪽 방향과 나란한 선을 다북좌우선이라고 한다. 그중에서는 이렇게 나침판이 가리키는 북쪽 방향이 일치되고 있습니다. 자, 왼쪽에 보이는 그림은 영국 그리니치 천문대 많이 들어봤죠? 본초 좌우선. 전 세계의 경도의 기준이기도 하고요. 경도의 기준이기도 하고 또는 음, 시간의 전 세계 통일된 통일 시간인 시간의 기준선이 되기도 합니다. 보통 UTC라고 보통称하죠. 그래서 본초자 우선 지금 저도 직접 가서 본 적은 없습니다만 이렇게 가운데 선을 지나는 지점 이것을 본초 좌우선 지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방위각이란 개념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도북이 됐든 진북이 됐든 자북이 됐든 기준의 방향을 그쪽으로 설정을 하게 되면 방위각은 거기서부터 시계 방향으로 우회전, 그 특성까지 이르는 우회전의 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각을 진북을 기준으로 했다 그러면 진북 방위각 이렇게 부르고요. 도북을 기준으로 했다 그러면 도북 방위각. 또 자북을 기준으로 했다. 나침반이 가리키는 북쪽을 기준으로 어느 측선까지 이르는 각을 측정했다 그러면 다북방위각 이렇게 칭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방위에 대한 개념인데요. 여러분들 많이들 헷갈려 하기도 한데 되게 간술합니다. 되게 단순하고요. 정의는 어느 측선에 대한 방위를 의미한다라는 건요. 남북 좌우선을
그 축선에 이르는 각에 의해서 결정되는 축선에 대한 방향이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기준이 되는 게 뭐냐? 남과 북입니다. 즉 좌우선을 기준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북쪽과 남쪽을 기준으로 해서 표현하는 방식을 얘기를 하고요. 어, 방위를 계산한다. 우리가 어떤 위치를 찾으러 갈 때 어떤 방향을 아는 것도 중요하고요. 특히 항행 또는 항해 등을 찾을 때는 내가 어느 방향, 쪽을 나타낼 때 그 위치에 대한 방향 표시를 할 때도 많이 쓰이고, 우리 방위표라는 것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 방위표에 대한 개념, 지금 오른쪽에 보면 이런 게 방위표인데요. 음, 이런 방위표에 대한 개념을 잡을 때는 방향성을 결정할 때 사용을 하고 있고, 또 뭐 예를 들어서 태풍, 루사가 어, 동남 45도 방향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쪽과 남쪽을 기준으로 해서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 남동 쪽으로 기준해서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런 걸 나타낼 때 방향을 제시하기도 하죠. 그럴 때 어떻게 계산하느냐라는 문제예요. 크게 축을요, 우리 이렇게 동서 축으로 구획을 하고요. 남북 축으로 구획이 되어 있는 축 방향을 결정을 했다고 합시다. 그럴 때 이렇게 우측에 보면은 요 상한면을 1상한, 2상한면, 3상한면, 4상한면이라고 칭하도록 합시다. 그랬을 때 어떻게 계산하느냐라는 기준으로 하는데요. 우리가 방위를 표시할 때는 남북으로 표시를 합니다. 남북으로. 예를 들어 음, 지금 일상한선에 있는 OA 측선 있죠. 요거를 측선이라고 합시다. 아이고. OA 특성 같은 경우에 이렇게 직선이 위치하고 있죠. 그죠? 자, 이 북쪽을 기준으로 한다 그랬습니다. 북쪽으로. 북을 기준으로 해서 이 직선까지 이르는 요 각의 크기가 70도라고 합시다. 70도. 70도라 했을 때는 이 각을 우리가 앞서 본 것처럼 방위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OA 직선에 대한 방위각은 70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방위는 어떻게 설명할까요? 남과 북을 기준으로 남북 좌우선을 기준으로 좌우측으로 방향을 잡습니다. 즉, 얘는 기준으로 봤을 땐 남북으로는 일상화면에서는 북과 동쪽에 위치하고 있죠. 즉, 북과 동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 사이의 각인 방위각은 남북을 기준으로 특성까지 이르는 각을 씁니다. 즉, 70도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즉, 그 방위각의 값이 0도에서 90도 범위에 이루고 있을 때 방위를 나타낼 때는 그 방위각을 그대로 사용하되 n과 2로 계속 계열로 표시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상한면에 위치하고 있는 OB라는 측선을 보도록 합시다. OB. OB라는 측선 같은 경우에는 방위각은 얼마가 될까요? 방위각은, 진북을 기준으로, 그래서 여기 진짜 북쪽을 합시다. 이게 진북입니다. 라고 하면 진북 기준으로 어떻게 이루어져요? 이렇게 이루어진 게 진북 방위각이 되겠죠. 즉, OB 측선에 대한 방위각은 몇 도가 됩니까? 이만큼이 90도가 될 거고요. 이 각은 35도니까 90도에 35도를 빼면 얼마가 돼요? 55도죠. 그죠? 55도와 90도를 더하니까 총 얼마가 돼요? 145도가 나오죠. 즉, OB의 방위각은 145도가 됩니다. 방위각은. 이럴 때 OB 측선에 대한 방위는요. 태풍 루사가 남쪽 기준으로, 남북을 기준으로 했죠. 남동쪽 S2 계열에서 35도 방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표시되죠. OB 측선에 대한 방위는요. 남쪽과 동쪽을 기준으로 35도 방향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라고 표시합니다. 즉 180도 이상한 면에 있을 경우에는 180도 빼기 그 방위각을 차이를 낸 크기만큼 계산을 해서 방위를 표현을 합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삼상한면 같은 경우는요. 방위각은 얼마가 될까요? 북쪽을 기준으로.
그죠? OA 직선까지 이르는 각, 시계 방향으로 이르는 각, 얼마가 돼요? 또 180도 더하기 55도니까 35도가 되네요. 즉 방위각은 OC 측선에 대한 방위각은 235도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방위는요. 여기에서 180도를 빼주라죠. 뭐 그렇게 굳이 공식으로 외울 필요는 없고요. 남북을 기준으로 한다고 그랬으니까 얘는 남북을 기준으로 해서 55도만 꺾여 있죠. 방향은 어디에요? SW죠. SW 55도이다라는 겁니다. OC의 방위는요. 마지막으로 사하상한면 같은 경우를 봅시다. 사하상한면회 같은 경우에는 방위각이 얼마가 될까요? 쭉 돌려서 여기까지 직선을 이루어야 되죠. OD의 직선에 대한 방위각은 OD 직선의 방위각 얼마가 됩니까? 360도에서 30도 빠지니까 330도가 되겠죠. 그죠? 방위는요? 그죠. 기준이죠. 북서 기준으로 그 방위각 극이 330도를 빼주니까 이게 얼마가 돼요? 30도가 되겠죠. 즉 OD 직선에 대한 방위는 NW 30도라고 읽습니다. 측량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측량의 3대 요소 있었죠. 거리, 그다음에 각, 마지막으로 방향. 이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한데요.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방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기준이 되는 기준 방향으로부터 이르는 각의 크기와 거리 측정을 하게 되면 모르는 미지점에 대한 좌표들을 계산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방향을 어떤 기준이 되는 방향을 우리가 진북을 잡든 도북을 잡든 방향성을 잡게 되면 거기 측정하는 각을 측정하게 되는데요.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기준이 되는 방향을 설정했기 때문에 방위각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좌우선, 진북이 됐든 좌북이 됐든 도북이 됐든 좌우선의 북쪽 끝에서부터 해당되는 특선에까지 이르는 각을 시계 방향으로 잰 각을 방위각의 정의라고 내립니다. 뭐 공식으로 굳이 설명을 드리면 어느 특선에 대한 방위각은 하나 앞 특선에 대한 방위각 더하기 180도 플러스 마이너스 교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공식은 절대 외우지 마시고요. 다음 챕터 트래버스냐에서 직접 여러 종류의 트래버스가 있어요. 개방형, 폐압 트래버스, 결합 트래버스 있는데 결합 트래버스든 폐압 트래버스도 여러분들이 방위각을 계산하는 방법을 그때 당시 또 알려드리겠습니다만 지금도 다시 한번 미리 설명을 좀 드리고자 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예를 들어 지금 정의상으로는 내가 어떤 측점에 대한 각들을 측정해 나가는 것을 A점을 기준으로 B 지점까지 C 지점까지 진행을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고요. 그래서 진행하는 방향에서 우회각, 좌측각을 관측했다. 지금처럼 좌측을 관측했다. 그런 가정하에 방위각을 계산한 걸 봅시다. 예를 들어 점 A와 점 B가 있습니다. 이 직선이 있을 거고요. 직선으로부터 진북으로부터 시작점이 기준이 될 거고요. 여기 AB 직선에 대한 방위각을 계산하세요. 그러면 요 각이 됩니다. 그죠? 알파가 되겠죠. 그죠? 다음에 BC 직선에 대한 기준을 방위각을 계산하세요. 그러면 방위각 베타가 나와야 되겠죠. 베타를 구해야 되겠죠. 진북을 기준으로 이 직선까지 이르는 각을 측정해 베타를 관측해야 됩니다. 어떻게 계산하면 됩니까? 공식상으로 따지면 어, 하나 앞 특선에 대한 방위각, 즉 하나 앞 특선은 하나 앞 특선의 경우에 방위각은 이만큼이 알파였죠. 그죠? 그 다음 180도를 더하고 그 다음에 뭘 더해요? 요각을 이렇게 측정을 했다 칩시다. 알파만큼 측정했다 그러면 도와주면 된다는 얘기죠. 이만큼에서 이만큼 더해서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되겠죠. 전체적으로 이렇게 관측도가 되겠죠. 그죠? 다시 한번 지워볼게요.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베타 방위각, 즉 BC 특선에 대한 방위각을 계산하기 위해서 앞 특선에 대한 방위각
연장선을 그리면 거기다 180도 더하고 내가 측정한 교각이 5다. 그럼 교각을 더하면 이만큼까지 되겠죠. 그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베타잖아요. 즉 요거만 필요하잖아요. 자, 방위각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기준으로 진북으로부터 어떤 측선이든 360도를 넘어가지를 못합니다. 그죠? 즉 여기 측선에서 쭉 돌아서 이만큼 가서 여기까지 이르면 얼마가 돼요? 360도가 되죠. 즉 이 각은 자동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삭제하란 얘기죠. 결국은 우리 머릿속에 지우란 얘기예요. 360도를 빼라는 게 없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요 각만 남겠죠. 즉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베타나 일치하게 되죠. 공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하나 앞 측선에 대한 방위각 플러스 180도에다가 교각을 더해라 라고 정의가 되어 있는데 절대 그러지 마시고요. 외우지 마시고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앞측선에 대한 연장선을 그리고 그거는 이미 측정했잖아요. 그 각에다가 선을 계속 그리세요. 180도 더해보고 알파2를 더해보고 그래서 360도 넘어가면 안 되니까 지우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즉 그림으로 도해법이라고 하죠. 그림으로 그려서 해석할 수 있는 방법. 도해법에 의해서 방위각을 계산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측선 뭐 D점이 없는데 D점이라고 합시다. D점에 대한 방위각 C점을 기준으로 CD 측선에 대한 방위각은 감마로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렇죠? 앞측선에 대한 연장선을 그렸으니까 쭉 있는 선 그리면 이만큼이 구한 게 얼마예요? 베타에다가 180도를 더하고 특정한 교각이 알파3라고 한다면 알파3만큼 더한 다음에 뭘 빼줘요? 360도를 쭉 빼주게 되면 뭐가 남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감마의 크기가 남게 되겠죠. 방위각은 계산할 때는 이렇게 도해법으로 풉니다. 한번 다른 문제를 한번 더 볼까요? 이번에는 진행 방향에서 좌회각, 우측각을 특정해서 관측했을 때다라고 케이스가 좀 달라지죠. 그렇죠? 이번에 측정한 각은 앞서 이렇게 측정한 각 바깥쪽으로 이렇게 우측각을 측정했으면 이번에는 좌회각 이렇게 측정한 각이다. 이렇게 알파 A3를 측정하고 A2를 측정한 경우다. 나는 각측량 장비를 B점에다 세워놓고 A점을 시준으로 해서 C점을 시준으로 해서 이렇게 각을 측정했다고 생각합시다. 그게 알파2인 경우에요. 이런 상태일 때 방위각 계산을 하자. BC 측선에 대한 방위각을 구하자라고 표현한 건 여기 베타죠. 즉 무그로부터 이 측선까지 이르는 우회각을 방위각이란다고 그랬잖아요. 방위각. 자, 앞측선에 대한 연장선을 그려요. 연장선을 점점 쭉 그려서 이 값은 얼마예요? 앞에서 측정해서 원래 측정이 될 수도 있고 기준점에서 시작하면 기준점에 기준 방위각이 주어져 있어서요. 기준 방위각 이용이 되고요. 알파에다가 뭐예요? 이번엔 180도를 더하고 그죠? 여기다 180도를 더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줘야 돼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베타각을 알기 위해서는 측정했던 내각 있죠? 이 내각 이만큼을 빼주면 되겠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베타가 나오죠. 그림으로 해석하면 바로바로 이해가 되기 쉽습니다. 자, 한 번 더 해볼까요? 자, 여기도 D라는 측점이 여기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센터에서 기준이 되는 방위각을 잡겠다. 진북으로부터 끝선까지 이르는 요 각. 요 각은 감마가 된다고 예를 듭시다. 이 값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앞측선에 대한 연장선을 그려보는 거예요. 쭉 그리면 거기까지 이르는 값은 베타로 갖고 있잖아요. 그죠? 베타에다가 뭐예요? 180도를 더하고 그 다음에 측정한 내 교각 있죠? 측정했던 교각 A3만큼을 빼주면 이만큼을 지워주게 되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알파하고 일치하게 되죠. 그죠? 계산하는 방법 쉽죠? 자, 이번엔 편각인 경우를 한번 봅시다. 편각. 편각의 경우에는 뭐 공식상을 보면 이미 특선에 대한 방위각은 전 측선에 대한 방위각 플러스 그 측선에 대한 편각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문제 삼지 마시고 그림으로 그립니다. 자, A점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방위각 알파1이 기준으로서 기준 방위각으로 주어져 있대요. 자,
BC 직선에 대한 방위각을 계산하고 싶다. 어떻게 계산해요? 자, BC 직선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진북이니까 얘도 이렇게 진북으로 BC 직선에 대한 방위각은 요만큼이 되겠죠. 자, 앞에서 주어져 있던 값은 얼마입니까? 만큼 되죠. 이만큼의 값이 알파 1으로 주어져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 편각을 측정한 요만큼의 각의 크기가 있죠. 그죠? 거기서 뭐 빼주면 됩니까? 300씩 동안 빼주면 우리가 구하고자 요 각이 나오죠. BC 직선에 대한 방위각이 나오죠. 그죠? 계산하기 쉽죠? 편각도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더보다 상세한 문제풀이에 관련된 내용들은요, 우리 이제 트래버스 측량 파트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